어제는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환경의 날의 의미가 무겁게 다가온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후위기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농부가 있습니다. 김사옥 시모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사옥 시몬입니다. 네, 농사를 지으면서 책을 펴내셨습니다. 네. 제목이 시골 농부가 바라본 기후위기와 생태 영성인데요. 네. 어떻게 책을 쓸 생각을 하셨습니까? 2019년에 그 시내에 있는 대천동 성당에서 이 기후위기에 관한 소모임 공부 그룹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강의를 한 10개월 정도 했는데 그때 시모님께서 그 책으로 펴내자고 강력하게 권유를 하셔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2019년에 강의를 하셨던 내용이 담긴 네네. 거군요. 네, 한 2년 동안 집필을 한 게 된 거죠. 네. 네.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접 몸으로 체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작년부터 좀 변화가 실감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가을에 중부지방에서 그 가을 배추를 파종을 하면은 보통 8월 중순에서 8월 말 사이에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은 토양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잡초들이 싹이 올라오지 않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까지 싹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토양 온도가 상승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또 그와 마찬가지로 각종 병원균들이 그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고추 같은 경우에는 칼라병이라는 바이러스 병이 오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썩는 무름병이 오고, 일반 작물들은 잎마름병 같은 것들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 특히 균핵 마름병이라고 있는데 고추하고 감자에 나오는데 이거는 방제약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몰려오고 있고, 뭐 갈색 여치라든지 꽃매미라든지 이런 온도가 상승돼서는 해충들이 굉장히 많이 개체수가 늘고 있습니다. 다 기후위기의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네네. 거죠. 네. 엔지니어 출신이셔서 그런지 생태계를 좀 공학적으로 바라보시는 관점도 네. 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네네. 하느님께서는 지구의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네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기후위기 자체가 과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 좋았다고 하시는 말씀이 단지 아름다워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승용차를 예를 들면은 차가 디자인이 잘 빠졌다고 해서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진 않거든요. 보기가 좋다는 이야기는 그 차의 성능이 거기 따라가야 됩니다. 네. 차가 얼마나 코너링이 좋다든지 또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차가 얼마나 깔아앉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주행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지구 자체도 지구의 대기 환경이라든지 그 바다의 해류의 흐름이라든지 토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또 생물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시기 좋았다는 것은 그렇게 본다면은 대기나 토양이나 해류는 이제 시스템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요소에 구성 요소에 속하는 거고 메커니즘은 그것들이 작동하는 과정 동작 기전이라는 어떤 전문적 용어를 쓰는데 그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문제는 그러한 딱 두 가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시스템과 메커니즘으로 표현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지금 기후위기 대응이 한시가 급한데 정부의 정책이나 시나리오는 아직도 여러모로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네.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세계 평균 증가율보다 10%가 높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해양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면은 태풍이라든지 강력한 태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에서는 그 기후위기 대책이 정부의 모든 정책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산화탄소 증가율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고 계속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탄소 중립 법률을 제정을 했지만은 지방정부에서 탄소 중립 조례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제정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런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아무래도 우리 신자들부터 생태적 회심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신자들한테 좀 전해주고 싶은 말씀 끝으로 있으실까요? 제가 볼 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계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저희 노아가 대홍수 뒤에 이제 방주에서 내려와서 하느님과 다시 재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계약을 노아만 하느님께서 데리고 계약을 맺으신 게 아니고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들과 함께 공동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를 다 중요시 여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결국 사람이 자기의 욕심으로 이 생태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명체와 공동으로 같이 합심을 해서 생태계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생태적 회심의 이제 기초가 되는 거고, 나아가서는 그 소비,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 증가율을 낮춰야 되는데 그 소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그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적어도 한 15% 이상은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거기는 음식도 포함이 됩니다. 음식을 좋은 고급 음식을 먹을수록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런 모든 것을 절제를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네네, 거. 그렇습니다. 한 15% 이상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생명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계신 농부의 이야기이셔서 더 호소감 있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사옥 시모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